이어서 이태우 파트너님, 네. 뭐 방금 얘기해준 경제 지표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많이들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29일 날 발표되는 PCE 지표인 것 같습니다. 뭐 금리 관련해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는 지표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그 이벤트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앞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이제 1월 이 CPI나 PPI가 예상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번에 또 이제 29일에 발표될 1월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PCE 물가에 대한 이 컨센서스 현재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했을 때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해당 지표의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기와 횟수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CPI나 PPI 발표 이후에 이 PCE 같은 경우도 예상 컨센서스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3회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개시 시점 자체도 6월 초에 이제 6월경에 최초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 6월 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는 한 34%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수치가 집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40%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6월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지난 12월 FOMC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중간값과 일치하는 수준이 연내 3회까지 지금 현재 예상되는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연내 뭐 4회 인하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면은 좀 더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현재 3회 인하 또는 그리고 이제 개시 시점도 6월 이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12월 FOMC 점도표상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 PCE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에서 너무 큰 우려보다는 그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PCE 물가지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세를 좀 기대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시장의 조정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더 좋은 적극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와 함께 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섹터 하이라이트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섹터들을 소개하는 시간, 투데이 섹터 하이라이트.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받았던 섹터들 만나볼 텐데요.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섹터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크의 방한이 바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메타 간의 AI 반도체 동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4위는 AI 반도체가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올 들어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길 바라며 9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임상시험 및 기술 수출 성과들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7위는 제약업체가 올라와 있고요. 현물 ETF에 대한 투자 수요 속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시세가 56,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3위는 가상화폐, 마지막 1위는 HBM입니다. AI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열기 또한 뜨거운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5세대 HBM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섹터들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파트너들의 선택을 받은 섹터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성재호 파트너 어떤 섹터 봐주시겠습니까? 네, AI 반도체를 봐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부분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주는 이제 2차전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주중에 그래도 2차전지 쪽 상당히 좀 그래 반등하는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 반도체 일부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그 엔비디아 호시 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낙수 효과가 전반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 수출에서도 뭐 마찬가지 2월 달에 가장 좀 수출이 좋아지는 쪽은 이제 반도체 쪽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흐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SK하이닉스 중심에서 AI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가파르게 올해 4분기까지 연결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려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죠. 이제 정말 걱정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이제 보면 몇 년 사이에 얼마만큼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는지 보시죠. 확실히 눈에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내년도의 흐름까지 연결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500억 불, 580억 불의 어떤 흐름에서 앞으로는 900억 불의 어떤 실적으로 점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보게 되면 한 10배까지 올라오는 실적들이 몇 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실적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제 이런 기업이 먼저 이제 또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저는 봤을 때는 이런 낙수 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HBM 어제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HBM 그동안 계속 뒤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하면서 공급한다는 소식들, 양산하는 소식 때문에 올라왔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또 마찬가지로 또 SK하이닉스 그렇습니다. 올해 나갈 물량들은 다 마감이 됐다.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너무 우려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SK하이닉스 떨어진 거 보니까.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유율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선발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하니스입니다. 하니스가 그래도 한 47% 정도, 그리고 삼성도 아마 이제 오늘 또 개발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이 마이크론을 앞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45%.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물량이 넘쳐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게 HBM3고 여기에 또 하니스 같은 경우도 차세대 이 관련된 HBM 제품들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까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의 흐름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월달에 이제 하니스의 새로운 제품들 HBM3 이쪽이 이제 대규모 양산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뭡니까? 이제 실적으로 메모리 용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거 봤을 때는 전방에 그 투자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흐름들이 지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 이런 AI 관련 컨퍼런스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형성될 것 같고요. 메타가 지금 한국에 그 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한 곳에서 엔비디아에서 실적 물량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제때 공급을 못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보면은 셀 울트먼 오픈의 CEO 그리고 손정희 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뭐 메타라든지 다양한 이런 이 빅테크 기업들까지 동맹하면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 설계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설계하는 관련주들 뭐 에이진엔드라든지 가옴치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우리가 핸드폰 시대에서만 보더라도 TSMC고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 고객사였습니다. 핸드폰은 주력했잖아요. 통신칩은 퀄컴.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다양한 이런 기업들이 구글부터요. 이런 기업들이 다 AI 쪽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에 맞는 반도체 설계 가지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TSMC가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실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서버도 보면 CPU하고 GPU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엔비디아가 주력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래픽 카드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맞아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다고 봐야 돼요. 이것보다 최적화되어 있는 AI 반도체는 진짜 반도체는 NPU라든지 최근 뉴로모픽이라는 이런 반도체
실질적으로 사람이처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뇌를 담는 이 반도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급하고 있는 게 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추려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온 디바이스 A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봤을 때 올해 안에 다양한 반도체에 있어서 메모리까지 확대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방송에서 뭐 관련주까지 이야기는 또 다 자세하게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여기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난주 또 방송 소개했던 이제 주중에서 보면 이제 네페스아크가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한가 종목들이 온 디바이스 A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6개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김영덕 파트너 어떤 섹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네. 야, 수급이 저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 좋으면은 뭐 사실 주식 투자자분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왜냐면은 나는 주식을 하고 있고 나는 코인을 하는 게 아닌데, 물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주식 시장이 좀 화랑이어야지 내가 수익이 잘 나는데 옆 시장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좀 배 아픈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장중한 때 비트코인이 이제 해외 거래 가격으로는 이제 57,000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이제 7,800만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왔는데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몇 년 전에 나타났었던 최고가 흐름 부분들과 이제 한 10% 정도, 15%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 역대 신고가 근처까지 이제 올라간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내 거래소, 대표 거래소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딱 보기만 해도 야, 저걸 저점에 샀으면,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야, 코인을 했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그 비트코인의 흐름 분위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거냐라는 부분, 역대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서 승인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에 대한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자금률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관련된 비트코인 ETF 상품 가격의 변화를 보면은 ETF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부터 작년 후반부부터 올라가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다가 막상 승인이 되고 나서도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어떤 ETF에 지금 자금이 계속 몰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관련된 그런 가격,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반감기가 도래를 해요. 4월부터 반감기가 도래를 하면 역대 반감기 도래 시점마다 반감기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추가 점핑이 나옵니다. 그렇고 뚜렷하게 지금 악재는 보이지 않는다. 또 이더리움과 관련돼서도 ETF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만 바라본다면 야, 이거 비트코인 관련주, 그냥 주식에도 비트코인 관련주가 많이 있죠.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위지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대성창투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대부분 투자사들이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 지분을 갖고 있거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주의점이 필요해요.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 달에는 항상 주가가 조금 꺾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올려놨는데 한번 훅 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의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시간적인 시차를 갖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 종목에도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올라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막 많이 움직인 애들보다는 저점에 있으면서 아직 안 움직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비트코인 관련주로 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에서 단발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가도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건데 그중에서 덜 오른 관련주에 지금은 관심을 갖고 차후에 올랐던 애들이 좀 쉬어준 다음에 반감기 이후에 코인 관련주를 노리는 전략을 갖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태우 파트너 어떤 섹터 봐주시겠습니까? 네, 역시나 뭐 저 PBR 관련된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또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둘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세미나 이후에 좀 실망감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실망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많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저 차익 실현이 지금 타이밍에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저 PBR 관련해서 큰 관점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의 파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개별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과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 이제 3년 이상을 중장기적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수립과 공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해당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는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에 대한 우대 혜택들도 좀 제공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는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이후에 해당 지수 기반의 ETF라든지 펀드 출시를 통해서 관련된 이 하나의 더 좀 강력한 그런 섹터로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권고 사항이라는 점과 그리고 가이드라인 자체도 현재 명확하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상반기 중에 좀 확립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에 정책적인 일정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말까지 관련된 정책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어졌던 이 가치주들의 강력한 퍼포먼스는 잠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2022년도 7월에 해당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고 그다음 23년도 3월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었던 만큼 그 이후에 이제 23년도 연말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또한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주주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어떤 주주 제한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황 자체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안건에 대해서 통과됐던 비율 자체도 21년도에서 22년도 그리고 23년도의 경우에 23년도 20% 수준의 통과 비율을 좀 나타내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이런 어떤 기업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이어서 좀 주주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 세계 PBR 추이를 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이런 저 PBR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주면서 현재 연초 PBR 1.2배 수준에서 현재는 1.5배 수준까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보시게 되면은 뭐 MSCI 선진국 이 PBR 대비했을 때 상당히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수 자체가 2.8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이 PBR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석들을 좀 계속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돈브라더스 채널에 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뭐 ROE라든지 PBR에 대한 이런 지표 분석이라든지 또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 사업 보고서를 볼 때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투자 포인트들을 좀 정리한 그런 영상들이 무료로 시청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분석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 만큼 입장하셔서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